유형 10번까지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을 빼서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유형 11번이죠. 공통현의 길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이 길이 구해주는 건데, 이 길이를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단 이 직선을 먼저 구해줄 수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결국에 한쪽에서 한쪽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고, 뺄 때 표준형이 아무래도 일반형이 편하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이제 빼줄게요. 왼쪽 원 쉽게 10만 넘기면 되는 거고, 얘 전개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상수항 마지막에 쓰고 y제곱 마이너스 6y 될 거고, 16에 9니까 25, 25 날라가죠. 결국 얘는 0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형, 일반형으로 써주실 수 있고, 얘네 둘을 뺐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니까 두 개 빼주시면 우리가 이제 8x 그리고 더하기 6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직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통연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로 약분해 주시면은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 이러한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제 이 직선을 구할 때 어떤 한 원, 이쪽 원이든 한쪽을 잡으신 다음에 이쪽을 0,0이라고 했을 0,0 계산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게 되면은 결국에 절반 나눴을 때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반지름이고, 이 길이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지름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니까 루트 10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결국에 이 길이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해주시면은 분모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되실 거고, 분자가 0, 0 때려 넣는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러면은 5분의 루트 25니까 5분의 5 돼서 1이 된다라는 거죠. 이 길이가 그러면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루트 11, 이제 이 길이를 우리가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현은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수렴을 내렸을 때 수직이등분이니까 결국에 공통 현의 길이는 6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줘야 된다. 이쪽 점, 이 반대쪽 원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여기가 4,3이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이용해서 똑같이 답이 나올 거예요. 편한 점을 너네가 찾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만약에 일단 다음 거 하는데, 여기서 이 두 점 지나면서 만약에 이 두 점 지난 원 이제 말했다시피 넘기신 다음에 한쪽에 실수배 K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했을 때 되게 다양하게 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얘랑 이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다음은 쭉쭉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 쭉쭉 가보시면, 유형 12번 같은 경우는 두 원을 지나는데 두 원의 교점이랑 1,3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원의 교점이니까 일반형으로 나타내서 둘을 더하신 다음에 한쪽에 실수배 K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둘 다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편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나 그냥 나란히 쓰신 다음에 더하기 뒤에 것도 나란히 적어주시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든 원이든 한쪽에 실수배 K배 하면 된다는 거죠. K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가 직선인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고 얘가 1,3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에 1, y는 3 대입해서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니까 1, 3 대입해 보시면은 1, 9, 8, 6, 5 되실 거고 더하기 K 곱하기 1, 9, 2 마이너스 12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앞에 거 계산하시면 16에 13 빼서 3 뒤에 거는 12에 12 빼고 2 2K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K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어쨌든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직선은 아닐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셔서 우리가 원을 정리를 해야 된다. 계산이 딱 봐도 더러워 보이지만 K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갈 수 있고 분수니까 무조건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수 날리면서 2배 할게요. 이쪽에 이제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해볼게요. x제곱 y제곱 먼저 하시면은 2랑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되겠죠. 그러고 x부터 하시면은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6x 되니까 마이너스 22x 그리고 y는 4y에 플러스 12y니까 플러스 16y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원의 방정식이 이제 나올 수 있고 얘를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에서 넓이 구하기 힘드니까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표준형 바꿔주려면 일단 부호부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얘네를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 생각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계산이 더럽죠? 진짜 더럽네. x제곱 플러스 22x니까 x 플러스 11제곱 되실 거고 y제곱 마이너스 16y니까 y 마이너스 8의 제곱 되겠죠. 이게 여기 11의 제곱 여기 8의 제곱 그러고 16 다시 넘어오시면서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정리해 주시면은 121 더하기 64 마이너스 16이라 계산하시면 169가 나와요. 이 원의 방정식이 이제 x 더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169다.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반지름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결국에 r제곱인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파이 r제곱이겠죠. 그래서 169파이다 라고 바로 써주실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루트 그러니까 이상한 얘는 지금 13의 제곱이긴 한데 얘가 만약에 140 이런 거여도 굳이 r을 구하지 않고 문제에서 넓이 물어봤으니까 파이 r제곱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얘에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리 있게 항상 보통 두 원의 교점을 지나 이제 K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거는 보통 계산이 항상 더러워서 계산을 빨리빨리 하셔야 다들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유형 13번 숫자가 다 이상하네. 유형 13번 보시면은 원이랑 직선이 이제 엮여서 나오는데 원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 거죠. 원이
직선이랑 두 가지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이 직선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판별식을 해주거나 둘 중 하나로 이제 풀 수 있다는 건데 문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여기다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상수항이 말도 안 되게 더럽잖아요. 여기 K고 마이너스 2까지 엮이면서 제곱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제 0,2다 라는 거 아니까 0,2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일단 먼저 구해볼게요. 구했을 때 얘 지금 표준형이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얘랑 0,2 사이의 거리가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니까 d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0, 2 넣으시는 거니까 2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되겠죠. 이게 지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반지름 r보다 짧아야 두 점이랑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반지름이 우리가 r제곱이 10이니까 루트 10보다 작아야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절대값이고 루트가 나오면 항상 제곱을 해주는 게 무조건 편리하고 제곱을 해주시면 2-k제곱은 넘겨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10에 10이네. 제곱을 왜 했지? 잠깐만. 여기 계산이 깔끔하네요. 여기 루트 10이니까 그냥 루트 10 곱하면은 2-k가 10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러면 2-k는 마이너스 10에서 14일 거니까 우리가 k의 개수 구해주면 되고 이거 k는으로 정리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그냥 결국에 k-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k-가 될 수 있는 정수의 개수가 사실상 k가 될 수 있는 정수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결국에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해주면 되는 건데 편하신 대로.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k로 정리하시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2 빼주시고 마이너스 1 날려주시면 마이너스 8부터 12까지의 정수의 개수 되는 거니까 일일이 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A에서 B 사이일 때 그러니까 A, B가 정수라는 가정하에 얘의 정수의 개수 몇 개인지 알아요? 몇 개예요? B. 그쵸. 그러니까 등호 한 개씩 들어갈 때마다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한쪽에 등호 있으면 플러스 1 해주니까 마이너스 A 되는 거고 둘 다 등호 있으면 그냥 B-A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서 일일이 세지 마시고 12에서 마이너스 8 빼시면 20인데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바로 19개 된다. 계산을 좀 더 빨리빨리 해야 나중에 시간이 무조건 시험 시간 되면은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하시고 넘기셔야 돼요. 현의 길이 뭐 이제 이런 거 무시하고 원이랑 직선 사이에 두 교점을 A, B라 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인데 이때 A, B라 했고 이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냐 원의 중심 우리가 마이너스 3,3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원의 중심에서 항상 현에다가 수열반을 내렸을 때 수직이 등분 하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 길이만 구하면 자동적으로 A, B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반지름 알고 결국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주시면 이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니까 얘를 무조건 일반형으로 바꾸시는 게 편하고 바꿨을 때 x-y 플러스 4는 0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원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해주시면
d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될 것이고 x, y에 마이너스 3이랑 3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고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루트 2가 되겠죠. 결국에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 라는 거고 반지름 우리가 루트 2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현의 절반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루트 20에 루트 2니까 여기는 자동적으로 루트 18이 되겠죠. 예, 3루트 2고 현의 길이의 절반이 3루트인 거니까 A, B의 길이는 6루트이다 라는 식으로 답을 구해줄 수 있다. 문제에서 애초에 두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D랑 R 관계를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두 점 만나게 그리신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 현의 길이 구하는 건데 항상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렴을 내렸을 때 수직이등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직사각형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항상. 괜찮죠? 아, 빠르네. (60번에서) 유형 15 똑같은 맥락이고 다 같은 걸 이용하는 건데 이제 유형만 굳이 나눈 거고 얘는 직선이랑 원이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랑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K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직선 Y는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대입하셔서 판별식은 0이다로 풀어주셔도 된다. 답은 둘 다 나오고 당연히 넣어서 계산하시면 제곱식 더러워지니까 얘 같은 경우도 D랑 R이 같다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쉬운 거고 거리 구해보시면 지금 그냥 바로 일반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분자에 1이랑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4 더하기 K니까 K 마이너스 2가 되실 거고 얘가 지금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접하려면 얘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된다. 내 반지름이 루트 5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K-2가 얘 계산하시면 루트 5니까 넘겨주시면 5가 될 거고 문제에서 양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7이 되겠죠.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 D랑 R 반지름 사이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게 기본 문제만 쉽지 65번 같은 거는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 이제 계산 노가다가 많은 문제라 아마 학교 시험에서도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게 거의 원이랑 직선 관계가 될 거예요. 네. 66번 다시 접선의 길이 얘는 접해놓은 거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얘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점 P라는 점에서 P라는 점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원에 접선을 그었대.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Q다 라고 한 거고 이 PQ의 길이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 점 알고 원의 중심 지금
1,3이다 라는 거 알았으면은 똑같이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접점이니까 Q에 내렸을 때 직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얘가 결국에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반지름 아니까 PQ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빗변 먼저 생각해 보시면 빗변의 길이가 루트 x좌표의 차이 3의 제곱에 y좌표의 차이 3의 제곱이니까 빗변의 길이가 루트 18 해서 3루트 2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 r제곱이 4니까 r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P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루트 12 빼기 4라는 식으로 18 빼기 4라는 거 이용해서 루트 14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접점이니까 접점에서 항상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수렴을 내렸을 때 직각이다라는 거 이용하면은 웬만한 모든 원과 직선 관련된 문제는 다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거의 다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형 17번 같은 경우가 딱 오히려 대입해서 푸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대입해서 푸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를 만약에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둘 다 풀어볼게요. 어떤 게 편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원이랑 직선이 안 만나도록 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D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R 반지름 관계를 생각했을 때 D가 R보다 커야 안 만나겠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일단 1인 거 알고 그럼 D만 일단 구해보시면은 D를 구할 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은 k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k는 0이 되거든요. 지금 미지수가 양쪽으로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분모에도 미지수가 남을 거고 분자에도 미지수가 남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산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D 구해보시면은 얘랑 0,0 사이에 거린 거니까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0, 0 들어가시고 절대값 마이너스 2k 이게 되겠죠. 얘가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이제 k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이거 이제 루트고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넘겨서 제곱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3k제곱 4k제곱에서 k제곱 넘기면 3k제곱이 1보다 커야 된다. k제곱이 3분의 1보다 크니까 넘겨서 뭐 합차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k가 3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안 풀고 우리가 이 직선이랑 얘랑 안 만난다 라는 거는 y 대신에 이거 때려 넣고 판별식이 교점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0보다 작다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y제곱 대신에 k x-2의 제곱 해주면 k제곱에 x-2의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얘 쭉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1에 x에 마이너스 4 k제곱 x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걸 왜 딱 봐도 더럽죠? 안 할게요. 이럴 때는 이제 딱 봐도 4차씩 나오니까 더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얘랑 얘를 어떤 상황에서 잘 쓸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분명 근데 가끔가다 이걸 쓰는 게 더 편한 경우가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와서 까먹지만 마시되 웬만하면은 직선과 반지름 사이의 그 거리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다 했네. 다 했어.
얘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한데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원 위의 점이랑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물어봤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물어본 건데 사실상 맥락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분명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거리에서 당연히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가 될 것이고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랑 직선이든 점이든 무조건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결국에 원의 중심을 일단 먼저 구해줘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줄게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고 4, 9, 13이니까 4 나오려면 마이너스 9 돼야겠죠. 넘기면서 9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이다 라는 건데 이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면 된다. 직선이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21은 0이 되는 건데 얘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해주시면 된다. 거리 해주시면 분모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자는 x자리에 2, y자리에 3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2 대입하시면 8, 3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9 더하기 21이니까 분자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1, 20 분모는 루트 25니까 5 된다는 거죠. 얘 거리가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거리는 4인데 원 위의 점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거리의 최대 최소는 4에서 3 더한 게 최대가 될 것이고 4에서 3을 뺀 요 점일 때가 최소, 요 점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m이 7이고 소문자 m은 1이다. 따라서 mm 7이랑 7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 점과 어떤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에서도 이 점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거나 더했을 것이고 직선일 때 똑같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면 된다. 어쨌든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내렸을 때 다 수직이 되겠죠. 다 수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의 중심끼리 이으셨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다리꼴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근데 요 길이 A랑 B 사이의 길이 요 길이 물어보는 건데 요 길이 결국에 똑같이 이렇게 이 점에서 내린다고 하면은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되겠죠. 결국 이제 이 빨간색 길이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원의 중심 두 개 아니까 우리가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고 똑같이 반지름 알고 반지름 아는데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이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 빼기 반지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직각삼각형 빗변 알고 다른 한 변 아니까 이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빗변부터 구해보시면 중심이 여기는 0,3 여기는 4, 마이너스 2니까 둘 사이의 거리 해주시면은 루트 x좌표 차이 4의 제곱에 y좌표 차이 3이랑 마이너스 2니까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빗변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여기 반지름 아래 제곱이 4니까 여기는 반지름 2일 것이고 여기는 반지름 9 아래 제곱이 9인 거니까 반지름 3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요 길이는 3에서 2를 빼준 게 될 것이다. 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빗변 알고
다른 한 변 아니까 얘도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x라고 하면 x제곱에 1제곱 했더니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에 제곱한 거니까 16 더하기 25가 될 것이다. x제곱은 40. 그럼 x는 이제 쉽게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라는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시나요? 돼요? 결국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몰라도 되고, 접점에서 항상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게 수직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 나머지가 또 직각삼각형 된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접선에 대해서 해봐야 되는데 아마 설명만 하고 문제는 못 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해볼게요. 설명만.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원이 진짜 못 그린다. 우리 만약에 어떤 기울기 얘를 지금 0,0이라고 할게요. 중심이 0,0인 여기가 이제 중심이 0,0인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가 M이라는 접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기울기 M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Y절편 N을 M과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유도를 먼저 해보면 얘가 지금 얘랑 이 원이랑 접한다고 했죠. 얘가 사실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얘랑 접하니까 Y 대신에 이거 넣고 판별식 했을 때 0 된다 또 될 것이고, 아니면은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0,0이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보시면 일단 일반형으로 무조건 바꾸신 다음에 얘랑 0,0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 거리 써주시면 루트 x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분자 0,0까지의 거리니까 00 넣으시면 n 되겠죠? 이게 r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은 r m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n 대신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절대값 n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이쪽으로 그려질 것이고 하나는 평행하게 이쪽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중심이 0,0일 때인 원 기준이에요. 항상 무조건 중심이 0,0. 그래서 사실 외우는 게 큰 의미는 없어. 개인적으로 중심이 0,0인 원은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중심이 뭐 예를 들어 4,2인 원에서 반지름이 이제 3이다 라고 나왔으면은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뭐 잡아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랑 접하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y는 2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이제 잡고 문제를 푸시겠죠. 얘를 이때는 넣어서 판별식을 써주는 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달라. 무조건 얘도 4,2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다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얘를 넣어서 풀어도 돼. 미지수가 어딨냐에 따라 달라요. 보통은
나는 항상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해서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를 쓰거든요. 그게 아마 웬만큼 계산이 빠르지 않는 이상 그게 훨씬 더 계산이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는 알아만 두시고 얘도 똑같이 거리랑 r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해 주셔야 된다. 공식은 무조건 중심이 0,0일 때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알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만약에 y절편이 3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으면은 얘는 y는 ax 플러스 3이라고 잡으신 다음에 얘랑 또 d는 r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의 조건에 맞게 기울기를 알려주거나 y절편 알려줬으면은 어느 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잡으신 다음에 문제에서 거리 관계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거 제외하고 만약에 원 위의 점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가끔 이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만약에 a, b라고 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나오냐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원리로만 따지면 한 점 지나는 게 a, b니까 얘를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 잡으시고 x-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우리가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 직선 잡으신 다음에 얘랑 0,0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용하시면은 요게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원리가 증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얘 위의 점 a, b를 넣었을 때 ax, x제곱이 ax로 바뀌고 y제곱이 by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원 위의 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위에 a, b 라고 하면은 x제곱 대신에 x는 사실상 x제곱은 지금 x 곱하기 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x제곱이라는 게. 얘를 x 하나 대신에 a를 넣으시면 돼요. ax. 똑같이 y제곱도 y 곱하기 y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y 하나 대신에 by를 그냥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원 위의 점일 때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0,0이 아니라 반지름이 이런 숫자일 때 0,0이 아닐 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얘가 25라고 하고 여기 원 위의 점 중에 6,4라는 점이 있거든요. 이 점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얘 지금 x-2의 제곱이니까 x-2랑 x-2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 대신에 무조건 하나 대신에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2 대신에 x에 6을 대입해서 6-2가 되게, 여기에 4x-2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 y-1 곱하기 y-3잖아요. y-1 하나 대신에 여기에 y에 4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3y-1 이거는 2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을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야매예요. 하고 할게요. 야매니까 계산 빨리 하고 싶을 때 원 위의 점, 항상 원 위의 점 접선일 때만, 이때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x제곱이라는 거, x제곱이나 뭐 x-2의 제곱이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하나를 그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 이거를 그리고 일반형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얘 만약에 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펴지니까 한쪽으로 몰아보시면 이제 일반형으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형 정리가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접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원위의 점 6,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제곱, y제곱은 그냥 똑같이 x제곱 하나씩 쪼개서 6x, 4y로 나올 수 있고 이 x랑 y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도 어쨌든 똑같은 거 두 개가 더해진 형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거를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인데 한 개를 숫자를 넣는 거죠. 2분의 6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원리 어렵죠? 마이너스 2y 똑같이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y 더하기 2분의 y로 쪼갤 수 있다. 그러면은 2분의 4, 2 더하기 2분의 y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0은 0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얘랑 똑같아요. 계산하시면. 그래서 원 위의 점 한 점이 x1, y1이다 라고 하면은 x제곱, y제곱 같은 거는 x1이 되거나 y1이 될 것이고 x, y 이런 거는 이제 2분의 x 더하기 x1 2분의 y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나중 되면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 뒤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원리를 지금 알아두시면은 편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 무조건 말한 것처럼 원 위의 점일 때만 그 함수에서도 함수 위의 점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원 위의 점에서는 접선을 저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만약에 원 밖의 점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한쪽 그려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쪽 그려줄 수 있겠죠.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라고 알려줬다 라고 하면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들을 우리가 기울기만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m x-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얘랑 원의 중심이랑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m 값을 구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원리는 다 무조건 d랑 r이 같다. 접선일 때는 항상 이 원리를 이용하셔서 한 점이 나오면은 기울기를 m으로 잡고 기울기가 나왔으면은 y는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y절편을 미지수로 잡고 상황에 따라서 어디를 미지수로 잡고 풀지 생각해 주시면 된다.